자,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네. 그래도 정말 세상 참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전에 그럼요. 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예. 이게 약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요즘은 뭐 진짜 뭐 비아그라니 시알리스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약 처방 받으러. 그럼요. 좀 예전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좀 성생활에 대해서 보다 좀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오픈해서. 네, 오픈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게 그 삶의 질을 생각한다 그러면 약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좀 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약이 나오기 전에는 네. 사실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이제 발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오면 사실은 대응할 만한 치료법이 썩 마땅치가 않았는데 무기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1999년에 이제 비아그라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알리스네, 레비트라는 뭐 다양한 약들이 우리나라 국산 약품들도 몇 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약들을 사용하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성생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겼는데 모든 약들은 다 사실은 그 성질이라든지 부작용 면에서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모양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약이 작용 시간 들어가서 작용하는 시간 그리고 몸에서 흡수돼서 이제 사라져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성격들은 거의 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약이 제일 좋다 이런 걸 이제 제일 좋은 약 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까? 열이면 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A란 약이 맞을 수도 있고 B란 약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드셔보시면서 몸에 맞나 안 맞나 이제 실험을 좀 사실 혈압약도 지금 종류가 다양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약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들도 좀 그 작용 기전이나 이런 건 비슷하나 개개인에게 조금 더 잘 맞는 약이 따로 있다. 그거는 결국은 물론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먹어봐야 알겠네요. 결국은 그럼 사실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좋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약이 안 받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몇 가지 요인들로 이제 조사 결과 밝혀진 게 있습니다. 안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복용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었는데 발기약을 먹었는데 발기가 안 되고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재밌는 게 계속해서 똑같은 약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5번 먹었는데 3번은 반응이 있는데 2번은 없다.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약 자체의 효과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이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효과 있는 약이 왜 어떤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건 이제 대개는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서 약을 드셨나 안 드셨냐가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여건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욕구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욕구를 우리가 또 따로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약 처치는 사실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그냥 잘 안 먹어서 식욕 촉진제를 줬는데 내가 음식을 찾아 먹지 않는 한 식욕 촉진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렇죠. 내가 식당에 가야 식욕 촉진제 효과가 나오는 거지 비율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갖고는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선은 욕구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그냥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먹어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먹는 방법들, 시간, 이 대부분의 약들은 대개 한 30분 전에 보통 처음에 이제 처음에 약이 나왔을 때는 이제 성생활 그러니까 섹스하기 보통 1시간 전?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런 성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할 것 같았다가도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과가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타이밍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네. 때문에 약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약들을 자꾸 이제 개발을 해서 어떤 약은 뭐 10분, 15분 만에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그 체질의 문제가 사람마다 개인차가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알약뿐 아니라 이제 그 필름 형태로 해서 이제 혀에 녹여서 그게 좀 작용 시간이 좀 빠른 효과인가요? 예, 그건 아무래도 그 혀 밑에서 녹으면 아무래도 이 흡수가 좀 빨라지니까 작용을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이제 그렇죠. 곧 이제 일을 치러야 되니까 급한 대로 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이제 그 필름 형태의 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간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이게 또 저 알약뿐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재가 나오니까 뭐 어떤 건 이제 우리 추인검처럼 씹어먹는 거 씹어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작용 시간하고 또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되는 시간 같은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같이 먹는 음식들. 같이 먹는 그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같이 먹는 음식을 대부분의 약들은 상당수의 약들은 기름진 음식하고 먹으면 아무래도 작용 시간이 좀 늘어지고 그렇죠. 효과도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약품들은 또 발기약들은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음식이나 술하고도 상관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하는 게 이 약이 나랑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게 작용 시간을 제대로 받는지 내가 뭔가 그래도 이 자극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 자극을 받지도 않고 그냥 약만 먹으면 알아서 발기가 된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푸념을 많이 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작용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만 그 시알리스 같은 약은 이제 작용 시간이 길잖아요. 길어서 이제 뭐 조금 여유 있게 먹어도 이제 뭐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강남의 제 또래의 중년 남성들이 유행처럼 먹고 있는 게 그 시알리스 성분을 용량을 낮춰서 매일 먹는 방법을 지금 그 실제로 그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꽤 많거든요. 뭔가 최근에 무슨 트렌드가 좀 바뀐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쉽게 해서 저용량의 발기부전제를 데일리 매일 이제 발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상관없이 매일 먹는 걸 권유하는 치료법이 이제 발표가 된 지 한 3, 4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상당히 일상화되었는데 진짜 많아요, 제 주위에.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방법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심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베이비 아스피린을 계속 잡수듯이 기초적으로 혈관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근육에도 발기 근육에도 조금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게 저용량의 발기약들을 계속 먹는 거를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 약이 처음 개발될 때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인데 이게 부작용으로 자꾸 이렇게 팔딱팔딱 서니까 그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한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런 혈관 뭐 보호랄까? 그러니까 뭐 그런 효과도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쪽의 의견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심혈관계에 오히려 악영향보다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 이제 같이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그건 이제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용 기전이 비슷한 게 중복으로 들어가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발기부전제 먹는 약들에 대해서 절대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질산염제제라고 소위 얘기하는 건데 협심증 약. 협심증 약입니다.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가슴 움켜잡고 좀 쓰러지는데 잭 니콜슨. 그겁니다. 잭 니콜슨의 제가 지금도 그게 사실 비아그라 얘기 나오면 저는 늘 그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잭 니콜슨이 이제 그 진짜 딸 같은 여자친구랑
그 별장에서 네, 이제 하룻밤을 보내려고 이게 잭니클슨 워낙 이제 이 협심증 환자니까 약을 먹고 있다가 이제 거사를 치르기 전에 비아그라를 먹고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가 비아그라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다가 비아그라를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링거 줄을 이제 이렇게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협심증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제를 복용하시던 분이 비아그라를 먹으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심각한 거죠,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심각한 겁니다. 그거 기전을 아시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고 또 그거에 비슷한 이제 질병이나 약물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실 수가 있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산염제제, 나이트레이트라고 그러는데 뭐 약물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거의 효과는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 특히 이제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을 넓혀주는 거죠. 넓혀줌으로써 전신에 있는 혈관을 넓혀주고 이에 따라서 혈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 반대급부로. 근데 발기부전제들이 협심증 치료제로 원래 나왔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 이 약들도 역시 혈관을 또 확장시킵니다. 협심증 치료제를 원래 먹고 있던 사람은 혈관이 이완된 상태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혈관이 더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혈압이 뚝 떨어져서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겠네요. 저혈압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은 결국은 뭐 약의 어쩐지 그런 게 아니고 저혈압 쇼크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심증 치료제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도 혈압이 좀 많이 낮으신 분이나 혈압을 많이 낮추는 약을 잡수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먹는 시간도 멀찌감치 좀 띄어서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시간도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비뇨의학과에서 많이 얘기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이제 알파 차단제를 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알파 차단제도 고혈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차단제도 원래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그걸 같은 시간에 사실 저녁 때 먹게 되니까 밤에 발기부전 치료를 같이 먹게 되면 혈압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약도 역시 시간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복용을 하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발기부전 치료제만 먹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결정을 했으면 일단 내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함께 먹어도 괜찮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선생님한테 가서도 내가 뭐 지금 내과나 다른 과 뭐 피부과나 뭐 다른 과에서 먹고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발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나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구창케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그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겠는데요. 특히 그 문진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분의 발기부전의 원인이 뭐라는 거를 70% 이상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약물 같은 거는 그 약물 하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기가 안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